안영일에는 실질적으로다가 그 춘추 전국시대 때에 내노라는 그 재산들이 많지만 이 두 분을 최고의 재산으로 꼽는 거예요. 그래서 관한연적입니다. 이 관중이고 이 안영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시대 때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의 사기는 3000년 역사를 썼기 때문에 그 시대적으로 다 어떤 환경에 있는가를 한번 먼저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중국사를 저한테 그 기존에 풀었으면 대충 감이 들 텐데 오늘 새로 오신 선생님은 그 중국 그 관심이 많고 전공을 하신다 할 때 제가 오늘 떨립니다. 저기 선왕 5제 다음에 역사 시대는 이제 하나라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하나라가 필시 2040년이에요. 그 다음이 상나라입니다. 여기는 필시 1600년도. 이 다음에 주나라가 보죠. 우리가 아는 주나라는 1046년입니다. 이 주나라가 토사의 거짓말로서 시제비는 그 외침을 받아서 이때 호경이 수도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요. 서쪽에 나국, 지금 낙양으로 가는데 이때부터 이제 동주시대라고 이걸 서주라는데 근데 그때가 언제냐? 771년입니다. 이때부터 221년 제2시간이 통일할 때까지 이게 550년인데 요거를 우리가 일명 말하는 춘추 전국시대예요. 그러니까 춘추는 여기를 한번 더 끊어요. 403년. 이때가 언제냐면 진나라 이거예요. 나갈 진짜의 진나라가 삼국으로 쪼개진 시점부터 보통 여기를 이쪽으로 전국시대라고 하고 이쪽을 춘추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기 하는 것은 관중은 언제 몇 사람이냐면 여기 700년부터 600년 사이 이때라고 보시면 되고 안영은 500년대 죽으니까 BC 500년이니까 이 앞에 한 7, 80년 전부터 이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700년부터 500년 사이에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시대적으로는 이때고 그러면 이 다 둘 다 제나라의 재상이에요. 그럼 제나라가 주변 국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또 이렇게 장소적으로 한번 또 지도상에 표시를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산동반도를 해서 이렇게 중국이 그려지면 강이 두 개가 있잖아요. 세 개 중요한 강. 이렇게 내려가서 내몽을 통해서 올라가는 황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을 기후적 쪽에는 남과 북 쪽에는 회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장강이 여기가 파라고 동정을 통해서 이렇게 천산, 이쪽에는 저기가 티베트로서도 발원돼서 오는데, 여기에 태산이 있는데 태산의 동쪽을 산동이라 해서 여기를 제나라고 하는 거예요. 제나라의 얘기입니다. 그럼 제나라가 여기 있는데 요 옆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노나라예요. 노나라. 여기 노나라 출신이 대표적인 사람이 공자님이에요. 그 다음에 요 옆에가 거나라가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 써놓은 나라 이름들은 이 분들하고 오늘 얘기가 돼서 위치상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호경했는데 이쪽이 낙양이라고 볼게요. 여기 낙양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주나라예요. 주나라. 주가 여기 있을 때는 천자의 나라로 다 전체를 아우르는 천자로서 역했는데 망해서 이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새로 도읍을 해서 이때부터는 실제 의미상 천자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이 제국들이 나라를 서로 그냥 분쟁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한 게 춘추 전국 시대니까 의미상 황실이만 있는 거지요. 사실 권력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는 나라가 여기고 여기 노나라 옆에가 송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 송나라와 여기 쪽 보면 요 장강의 건업이 있는 데가 오나라고 요 밑에가 얼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초나라가 되는데 오늘은 요 제나라의 주변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일어났던 시대적인 얘기를 같이 해주기 때문에 위치상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먼저 관중을 하면 포수가와 둘이의 어떤 우정 관계가 그 어렸을 때 그 관계가 잘 나타나는 게 이제 관포지교잖아요. 실제 제가 이제 이 사기를 보면서 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 사자성어에 굉장히 익숙한 분이 이제 관중과 포수기인데, 그러면 사람이 이제 그 교류 관계 있을 때 그 우정이라는 것은 기브앤테크가 돼야 우정이 되는 거거든요. 주고받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관중과 포수와의 관계는 실제적으로 태생부터 굉장히 달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관중은 옛날에 잘 나갔지만 망한 그 귀족의 이게 그 망한 그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었고, 포수는 제 나라의 명문가 출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내가 볼때 포수니까 수기가 아마 셋째 아들 같은데, 진짜 이제 둘째 아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일단 거기에 장남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포수기 관중하고의 그 관계가 사실은 신분은 같은 양반이라도 한쪽은 망한 집이고 한쪽은 잘 나가는 집인데, 어렸을 때 만나서 둘이 잘 이렇게 궁합이 맞았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분들이 관중이 포수한테 의존하고 뭐 하는 얘기가 처음 이게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이때 이제 그 얘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정권을 잡고 하는 얘기를 할게요. 그러다 보면 제 나라가 그때 이제 요 관중이 한몽을 갖다가 천하의 그 패자를 만들었던 시대적 배경도 가문을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 나라는 아까 이 주나라의 시발장이 강태공인데, 주나라를 세우면서 그 공로로 여기를 영지를 받는 게 이제 이 제 나라예요. 그래서 최초의 그 제후는 강태공이고, 강태공 후손들이 여기서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저기에서 13대 손이 누구냐면 장공이에요, 장공. 장공이면 이게 이제 한 세대가 30년 만에도 한 300 몇 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770년 이후, 그러니까 이 낙양으로 이사 온 이때부터 장공이 이제 저기 하는데, 요 사람의 아들이 시공입니다. 시공인데 이분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시공하고 이중년이라는 두 아들을 두고 나가지고 저 했는데, 요 분이 먼저 아들 하나 낳고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들이 3명. 첫째가 제아라고가 있고, 둘째가 규공자고, 셋째가 소백이에요. 그 다음에 문강이라는 공주와 애강이 있고, 이 공주가 둘이 있고, 여기는 무지가 있어요, 무지. 문제는 요 장공이 이 아들한테 이제 물려줬는데, 여기서 요 사람이 일찍 죽어요, 자기 동생이. 그래서 요 무지를 여기 형제들하고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제후의 아들들은 공자라 그래요. 무슨 공자. 그래서 여기는 제아공자, 규공자, 소백공자 그랬는데, 공자, 소백, 공자, 규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공자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 삼촌뻘이잖아. 그래서 얘를 같이 키우면서 이렇게 저기를 해서 여기 공선이라고 써요, 공선. 그래서 공선무지가 되는데, 이 공은 장공의 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준 거예요. 이 이름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얘기해 주냐면, 이 얘들이 다 얽혀설키하는 시대적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잠깐 니인데, 여기서 시로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잖아요. 현리에 때 니자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시로 해서 시공이 되는 건데, 어려운 한자. 이분이 죽으면서 이 제아한테 이제 제일 장남인데,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엄마가 틀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배다른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배다른 자식인데, 이 시공이 딱 보니 여기가 너무 성격이 난폭한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 스승들을 하나씩 배치를 해줘요. 사실 여기보다는. 그래서 이 규엔트는 누굴 배치했냐면 관중을
책사로 보내고 같이 스승으로 해서 키우게 하고, 후백은 포석을 스승으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후견인처럼 이 아버지가 얘한테는 안 하고 여기다 이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보필하도록 미리미리 했는데, 이 포석이 보니까 여기는 저기 귀족 집안의 명문가 자제고 여기는 아니라 했잖아요. 딱 보니까 이 사람 성격이 왕이 되면 저 성격이 그 밑에서 가만 안 나고 난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리 소백하고 요 거나루로 도망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가 바로 이 거자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통구리 거자라 저도 이것 때문에 이게 통구리는 알아요. 또 이게 저기 대나무로다가 밥통을 만들어서 밥을 담는 그런 도구지. 그게 통구리라고 하는데, 이 나라로 도망가 있는데, 아니 이게 이제 왕이 되니까 제아가 왕이 돼서 이 사람이 뭐냐면 양공이 되니까 양공. 그래서 제 나라 양공이 이제 성격대로 폭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신문하는데, 더 웃긴 거는 그 전에 요 문강하고 이 애강이 공주인데, 문강을 요 노나라의 황공, 여기도 이제 공은 그 나라마다 다 밑에서 제황공, 노황공 막 그랬는데 이게 나라 이름을 못 치는데, 노나라의 황공한테 시집을 내는 거예요, 문강을. 그래서 노나라 황공인데 이 문강을 시집을 보내놓으니까 이 친구가 얘를 그리워해서 자주 이를 불러요. 제 나라로 초청을 해. 근데 어느 초청에 이제 여기 저기 문강하고 이 노나라 황공이 제 나라에 이제 온 건데, 요 둘이 관계가 묘한 관계예요. 사실 이게 뭐냐면 이게 배다른 형제 남매인데 근친 관계 있어요. 사실은 시집하기 전부터. 그래서 이 친구가 왕이 되고, 이게 왕이라고 할게요. 이 친구를 이 천자는 천자로 할게요. 이게 헷갈리니까. 왕이 되면서도 얘를 못 잊어서 부부를 초청했는데 와서도 또 얘를 또 감동을 한 거야. 근데 이거를 이 노나라 매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났잖아요. 자기 와이프인데 또 오빠가 자꾸 이렇게 만나는 거 보고 싫어하자 그래가지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이제 사람 숙격들이. 그러니까 이 문강이 자기 오빠한테 가서 자기 남편이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뒤집어지거든요. 누가 착살 나니까 그 양봉이 여기를 초청을 해서 그러니까 연애를 베푸는데 아주 그냥 술떡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죽입니다. 죽이는 방법도 이 당시 제 나라에 가장 힘이 좋다는 횡생이라는 역사, 그러니까 그놈을 시켜서 이게 숙소로 돌아갈 때 마차를 태워서 보내잖아요. 술이 찼으니까 안 와서 마차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안 치고 내려야 되는데 들어가서 이 허리를 꺾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나라가 이거를 물릴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여기서는 낙상사고로 죽었다고 했지만 그냥 여기가 이제 또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노나라에 있는 요 사람 동생을 왕으로 올려요. 그게 장공이에요. 장공의 부인이 또 여기 애강이야. 그러니까 여기 다 얽히고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이 규는 이 노나라에서 시집 왔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노나라와 제 나라는 굉장히 밀접한 나라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상당히 이게 뭐랄까 안 좋아. 이거 뭐 여기 보세요. 이게 우리가 보면 이게 외갓집이잖아요. 외갓집에 이 아들들이면 이 사람들이 외삼촌 아니면 사촌 형들한테 시집을 다 보내놓잖아. 그리고 또 그 매제를 죽여버렸어요. 자기 그 여동생과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그렇게 폭정을 하니까 얘는 미리 도망가 있었고 소백하고 여기 포석을 주가 이제 난리 났잖아요. 이래다가는 이거 저기 하겠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 돌아가면 신이 이제 저기 외갓집으로 도망가요. 여기는 요 관중하고 여기가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기서 요 밑에 이 공선무지가 요 양공에 불만 있는 세력하고 협작해서 이 양공을 죽입니다. 시위를 해버려요. 근데 그 저기는 실제로는 그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장군들이 변방에서 1년만 근무하고 오면 너희들 다시 교대해 줄게 그랬는데 안 교대해 준 거예요. 군인들이
저기 수도 사령부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모든 군인들도. 근데 전방으로 가서 근무하라는데 안 가고 싶은데 거기에 1년씩은 돌려주기로 했는데 1년씩이라도 교대를 안 해주니까 얘들이 이거를 그렇지 않은 폭정하는 것도 인심도 잃었고 여기 동선이 있잖아요. 다 그 왕족들이니까 여기를 왕위로 올려서 여기를 죽입니다. 문제는 이 무지도 또 이 신하들한테 또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제 나라가 왕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신들이 명문 대가들이 이제 회의를 해서 여기 노나라이라는 규하고 규 공자하고 이 거나라가 있는 소백한테 뛰어서 먼저 입성을 하는 사람이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제후로 임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게 뭐야 이게 경쟁이 됐잖아요. 그거를 알게 되니까 공자교가 자기 책사인 관중한테 야 우리가 지금 위치상 불리하니까 여기를 저기 소백을 제거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관중이 잽싸게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 여기 이렇게 할 테니까 여기 길목에서 매복하니까 활로다가 이 소백을 쏩니다. 그러다 이제 정확하게 배를 맞췄는데 꼬꾸라지는 걸 보고 또 안 움직이니까 소백이 죽은 줄 알고 다시 이 노나라 와서 천천히 이제는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를 자기 귀국하는데 사실은 소백이 사실은 운이 좋았는지 화살이 이 협기에 여기에 꽂혀서 살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꿈틀어 벗으면 또 쏘을 텐데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사실 소백이. 그래서 얘들이 이 관중이 돌아가는 걸 보고 여기 이제 자기 관중의 친구 우포숙하고 잽싸게 말을 달려서 먼저 여기 입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황공이 되는 거예요, 이 소백이. 그래서 뒤에 황공이 되는데 황공이 먼저 이제 나라의 이제 세상에 저기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천천히 전 노나라의 그러니까 호의를 받고 금양하려 하는데 벌써 국경이 닫혀버리니까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관중이 자기가 죽였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아까 애강의 남편이 이 노나라 장공을 꼬셔서 야 지금 여기 어스나니까 쳐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나라가 워낙 크고 여기 노나라는 요만하고 이 거나라는 더 쬐끔한 거예요. 규모로 이거 대국이거든. 대국을 잘못하면 여기에 다 박살이 나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접니다. 그러니까 황공이 더 열받잖아요. 자기를 시해하려고 했던 관중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포수한테 외교적으로다가 특사를 보내. 거기 여기 노나라에 가서 군대를 끌고 가요. 그래서 이제 포수기 가서 이 노나라의 장공한테 우리 황공의 형이 있잖아요. 이복하는 형이라 직접 죽일 수 없으니까 당신 저기를 제거하시고 그 밑에 쫄게 누구 있어요? 관중. 자기 친구 관중하고 여기 소울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다 둘이 책사 여기 요 둘은 직접 황공이 친문하겠다.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가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나라가 이제 지금 뭐 한 달 깨져서 힘도 없는 데다 대국의 요청이니까 그래서 이 규는 여기서 죽으니까 소울이 자기가 죽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군지사 안 하겠다 해서 여기 자기 자진을 합니다. 근데 관중은 지 친구가 왔잖아요. 옛날에 또. 그래서 여기에 그냥 포로가 돼서 끌려갔는데 황공 앞에 와서 황공이 이제 자기를 시해했던 놈이 끌려서 당장 죽이려 할 때 포숙이 이제 거기서 이제 변호를 합니다. 사실은 제 나라를 다스리려면 나하고 그리고 숙봉이라는 사람 약간 내 하나 하면 충분하다. 그렇지만 천하를 패권을 잡고 운영하려면 관중이 반드시 있으니 살려야 된다 해서